약간 되게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아, 있으니까 맞아요. 커지기 때문에 또 왜 그렇게 감동적이야? 어. 저는 병원 해본 적이 막 있었어요. 아. 되게 상처를 그러니까 저보다 저 친구 사실 입문한 지 오래됐던 친구라서 오늘 조금 낯선 곳에 이렇게 와 있는데 진짜 읽을 수 있니? No, no. 지금 나은동물 의료센터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지금 파충류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된 수의학적인 정보가 너무 없어.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아직까지는 수의학적인 영상도 너무 없고 카더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원장님 함께 촬영을 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내가 지금 프로필을 봤잖아. 우리나라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좋은 이제 원장님과 만나게 돼서 영상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충류 입문을 했을 때 제일 인기 많았던 종이 크레스티드 개코였고 지금도 크레스티드 개코인데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 플로피테이랑 MBD. 저희가 왜 그게 제일 궁금했냐면 처음 분양을 받을 때 되게 저 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저 때는 무조건 작은 적재 소 사이즈 되게 작은 케이지에 분양을 하면서 큰 데서 키우면 꼬리가 이제 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골반이 휘고 허리가 휘고 꼬리를 그래서 잘라줘야 된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저는 궁금했는데 진짜 넓은 사육장에 기르면 FTS의 확률이 높은가요? 이게 이제 FTS가 플러피테일 신드롬인데 네. 이제 신드롬에 좀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신드롬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신드롬이 과학적인 근거를 아직 못 찾거나 저희가 신드롬이라는 맞아요 단어 자체를 그래서 보통 의학적으로 신드롬에 표현하면은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에비던스가 없는 거. 추후에 뭐 의학적인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혈액 검사상 뭐 아니면 생리학적인 해부학적인 상에서 뭐가 나왔으면 그때 이제 신드롬의 이름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데 신드롬은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르는 경우 그냥 나 모르겠어 그런 신드롬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플러피테일 신드롬이라고 붙이는 건데 그냥 꼬리 자체가 그냥 휘는 건데 근데 이게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의학적인 근거를 영상에서 이제 상단에 뜰 텐데 책 같은 거 이제 저희가 흔히 수의사들 이제 동화뱀을 이제 진료보는 파충류 수의사들이 보는 바이블 같은 책들이 있어요. 전혀 플라피테일 신드롬을 치면 전혀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보시면은 전혀 나오질 않고 사실 논문에도 이제 플라피테일 신드롬이라는 거 치면은 아예 검색 순위에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브리딩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보호자분들 이제 이런 거 같아요 해서 이런 인기에 있어서 플라피테일 신드롬을 붙여놓는 건데 이거는 질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질병인데 이름을 모르니까 신드롬 붙여놓은 건 이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책에서도 언급도 없고 논문상에서도 언급도 없다. 말 그대로 카더라만 존재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넓은 장에서 생기는지 좁은 장에서 생기는지 또는 네. 뭐 이랬을 때 뭐 실제로 애기들이 꼬리가 휘면 계속해서 등이 휘는 거는 자세 부정감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하기엔 조금 아직은 어렵다는 단계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신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작은 장에 키우든 큰 장에 키우든 사실은 그냥 본인들의 이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나는 큰 장에 키웠을 때 좋아요, 작은 장에 키웠을 때 좋아요는 맞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의사들이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언급드릴 부분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이게 넓은 장에 키우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얘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뒤집어서 붙어 있으면 꼬리 맞아요. 그 각구 마지막 자체가 휘니까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자세로 있으면 정말 더 많이 생길 수 있나요? 충분히 생길 수도 있어요. 힘받는 데기 때문에 어쨌든 휘었을 때 그게 굳게 되고 굳었을 때 이제 어쨌든 플라피테일 신드롬을 부르는 건데 뭐 칼슘을 많이 먹어서 뭐 MBD 때문에 뭐 플라피테일 신드롬 본다 또는 뭐 어렸을 때 뭐 잘 안 먹었을 때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좌절해야지 척추가 휘는 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 맞고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논문적인 입증을 하기엔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보통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 뒤집어서 있거나 큰 장에서 키우면 더 생기는 것도 맞기는 하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뭐 때문에 확실히 온다라고 원인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신도lum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를 조금 부정교합이 안 생길 수 있는 자세를 도와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처럼 카더라지만
넓은 장을 키울 때는 무조건 구조물을 많이 넣어주는 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천하시는 케어 방법이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 뭐 칼슘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 꼬리가 이미 굳어버린 게 휜 게 돌아오진 않거든요. MBD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MBD는 디지즈고 사실 뒤에서 언급드릴 텐데 칼슘을 많이 주든 뭐든 이런 거 말고 자세 자체를 조금 좋아질 수 있게끔 휘일 수 있는 각도를 좀 피해주거나 또는 어쨌든 이게 매달리는 각도도 중요하고 옆에 붙어있는 부치도 부치기 때문에 그 부치의 각도를 조금 조절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자세만 좀 좋게 애들이 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게. 그러면은 휘기 시작했을 때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휘어버리면 에그바이딩이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크레 같은 경우는 메이팅을 하지 않아도 무정란을 낳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꼬리가 이미 휘기 시작했을 때 꼬리 커팅을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두면서 조금 어쨌든 이 친구가 꼬리를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좀 가이드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병원에서 저는 예전에는 좌절을 많이 추천드리긴 했었거든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플라비테이 신드롬 FTS 오고 나서부터는 위까지 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경험적으로. 근데 그거를 예방하려면 좌절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실제로 왜 크레나는 잘 없는데 레게 키우시는 분들 아는데 꼬리 끝에 상처 있으면 이게 타고 가요. 그래서 그쪽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위쪽에서 잘라버리는 거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좌절하는 게 맞기는 하고 근데 나는 정말 꼬리 없이 사는 게 너무 슬프고 꼬리 없고 살리고 싶다 소중한 꼬리 살리고 싶다고 한다면 자세 교정이 되는 한에서 일단은 좀 지켜보다가 골반이 휜다면 어쩔 수 없이 좌절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더 보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더 맞아요.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맞아요. 그러면은 FTS는 정리를 하자면 어떤 이유로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대신에 우리가 뭐 카더라로 얘기하지만 넓은 장에서 키우는데 이제 아이가 계속 거꾸로 붙어 있으면 더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시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골반이 휜 암컷들 같은 경우에는 에그바이딩이 쉽게 조금 더 올 확률이 높다라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약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맞아요. 없다. 네. 쉽게 말하면 몸에 왜? 마이크 안 켜놨어? 어? 야! 오늘 촬영이 녹록치 않은데 저희 지아가 마이크 장비를 켜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넓게. FTS와 NBD의 음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부원장님 정말 심하게 하시는데 아까 NBD 설명하시고 눈동자 흔들리셨는데 다시 NBD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NBD가 뭔지 우리가 NBD가 뭐의 준말인지 잘 모르잖아. 부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MBD라고 하는 거는 메타볼릭 본 디지즈라고 해서 대사성 뼈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원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눠서 보통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와까만 매끄러워. MBD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보통 제가 타입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뉴트리셔널 세컨더리 하이퍼 파라사이로이디즘 이 길긴 한데 결국 저게 NSHP라고 그 줄여서 부르고 이건 말 그대로 칼슘 자체가 뉴트리셔널하게 부족하니까 먹는 것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칼슘과 인 비율 항상 1.5대 1에서 2대 2 네. 정도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 비율이 깨진 채로 먹는 거 흔히 저희가 걸로딩 중요도를 말씀드려도 꼭 이 걸로딩 안 하고 되게 잘 애들 크니까 막 거절이 되는 거 싫고 막 깃털이 크는 거 싫으니까 냉장 보관하시거나 미기율만 주신 분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뉴트리셔널하게 부족한 게 들어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MBD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레날 세컨더리 하이퍼 파라사이로이디즘이라고 해서 저희가 RSHP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러거든요. 흔히 신장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슘과 인 비율을 맞춰요. 전해질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또는 이제 어느 정도 탈수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보통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칼시트리올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제 D3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간이란 신장 쪽에서 이제 대사가 돼서 이제 칼시트리올로 바뀌거든요. 이것 또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RSHP 세 번째가 이제 저희가 지네릭한 그 모프로 보긴 하는데 요거는 제가 항상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모프 탓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기승전 모프예요. 나중에 됐을 때도 뭐 이거는 모프 때문에 그래 모프에서 맞아 올 수 있는 뭐 흡수장애 뭐 이런 열성 우전자 있다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유전적인 요소까지 나눠서 세 가지로 보기는 하거든요. 맨날 막 진짜 싸우라 하면은 막 싸우는 주 중에 하나가
비타민 D3예요, D3. 아, 야행성에게 야행성에 D3 포함을 먹어야 되냐 미포함을 먹어야 하느냐. 이거는 아직도 논란도 많고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엄청 많이 의견들 분분하고 아직도 브리더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싸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키웠을 때 좋다. 나는 이렇게 키웠을 때 좋다라고 하는데 저 잠깐 질문. 음, 저 이거 잠깐 질문인데 원장님은 그럼 D3 포함을 먹이세요? 미포함을 먹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큰애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D3 미포함을 먹이고 아. 오히려 빛을 살짝 UVB 램프를 조금 째줬을 때 조금 더 흡수 자체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의 견해 이거. 이건 제 견해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논문적으로 조금 제 견해에 대해서 좀 뒷받침해줄 증거들을 조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오늘 그래서 칼슘이 예를 들어서 이 비타민 D3가 먹이통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UVB 램프 사실 파충류는 주행성과 야행성으로 나눠지잖아요. UVB 램프를 쬐줬을 때 적정 온도랑 이제 저희가 흔히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됐을 때는 몸에서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이제 합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간이나 신장 쪽에서 D3가 이제 칼시트리올이라는 호르몬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 칼시트리올이 뭐냐면 이 몸에서 이제 혈중 칼슘 농도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 때문에 이제 뼈에서 이제 칼슘도 빼고 소장에서 흡수력을 높이는데 쉽게 말하면 칼시트리올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칼슘이 없네? 끌어다 써야지 하면서 칼시트리올에 들어오게 되면은 뼈에서부터 칼슘도 빼고 소장에서도 칼슘을 늘리고 흡수력도 올리고 여러 가지서 그 신장에서 칼슘인 배출도 줄여서 어떻게든 몸에 있는 칼슘을 높이려고 끌었으니까. 맞아요.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이 칼슘을 늘리려고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도마뱀이라고 할게요. 우리 크레원이 몸에 칼슘이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뼈에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이라고 해서 PTH가 호르몬이 나와요. 몸에서 어쨌든 끌어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뼈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뼈에서 갖다 써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임산부들이 임신했을 때 맞아요. 이빨 약해지는 그런 맞아요. 원리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 자체에서 몸에서도 흡수력도 올릴 수 있는데 뼈에서 빼기 때문에 막 쓰니까 맞아요. 갖다 쓰니까 뼈도 약해지고 이런 대출받는 건데 거네 뼈에서. 맞아요. 대출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약하니까 혈중 칼슘도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칼슘이 어쨌든 부치하는 데서 쓰이고 생활하는 데 쓰이고 심장 뛰는 데 쓰이고 근육 움직이는 데 쓰이니까 다 쓰면 또 흡수가 안 되면 또 갖다 쓰는 거예요. 계속 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차곡차곡 그러다 쌓이다 보면 보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뼈가 휘어지고 약해지고 맞아요. 물렁물렁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음. 임상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사진으로 나오긴 할 텐데 이거는 조금 부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임상 증상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육안적으로 좀 보셨을 때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칼슘이 떨어지면서 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맞아. MPD 오기 초기 증상이 미끄러지고 약간 잘 못 붙는 발들 맞아요. 네, 있어요. 그런 것도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허리랑 꼬리 쪽에가 좀 눈에 띄게 좀 휘어 보이는 증상들이 음. 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좀 더 잘 알 수는 있는데 실제로 러버조라 그래서 우리가 턱뼈를 이루고 있는 뼈도 좀 약해지게 되면 애들이 턱 힘이 약해지니까 실제로 뭐 레오파드 개코 같은 아이들 먹을 때 좀 턱 힘이 적고 하니까 먹을 턱뼈 부러지는. 네, 턱뼈가 부러지거나 약하니까 씹고 하는 것도 힘들어해서 좀 핥아 먹는 거는 좀 먹는데 그런 경우도 보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좀 진짜 심한 경우 병원에 왔을 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칼슘성으로 애들이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련을 하면은 막 파닥파닥 좀 손만 대면은 막 날뛰고 그런 경우 때 좀 저칼슘성으로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엑스레이를 좀 저희가 찍어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MBD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뼈가 있을 때 뼈 음영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실제로 뼈가 이제 하얀색으로 어느 정도의 좀 뼈 음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MBD가 왔을 때는 뼈 음영도가 많이 떨어져 뿌예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좀 휘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뼈가 약해지다 보니까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못 보지만 약간 네, 미소자처럼. 맞아요. 실제로 뼈가 이렇게 관절을 지면서 기역자로 돼야 되는데 U자로 되어 있고 휘어서. 네, 그러면 뼈 뼈들이 같이. 부러지고 붓고 부러지고 붓고 약해져서 떨어지고 부러지고. 네, 그래서 MBD인 아이들 중에서 팔다리를 만졌을 때 막 갑자기 입 벌리면서 네. 난리가 나면 실제로 뼈가 부러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도 칼슘인데 진통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는 하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물어봤던 거 이제 D3가 포함된 거를 먹여야 되나 안 되냐 이건 아직도 좀 논란이 많은데 이제 뭐 논문들이 어쨌든 뒷받침이 되는 게 어쨌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니까 한 논문이 있는데 여기 제가 한번 제목을 띄워드릴 때 한번 읽으시면 좋은데 그 재밌는 논문이에요. 레오파드 개코 12마리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이 한 군은 UVB 램프를 2시간을 쬐요. 하루에. 하루에. 네. 그리고 한 군은 안 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스킨을 통해서 제가 흡수되는 양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행성이 UVB 램프를 안 쳐도 되고 디스리가 포함된 걸 안 먹어도 된다는 증거라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효과에 대해서 미미할 수 있는데 2시간 쨍군, 2시간 안 쨍군, 그러니까 아예 안 쨍군이죠. 봤을 때 2시간 쨍군이 이제 전구 물질이 많이 나와요. 중물질이 뭘까요? 이제 그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전구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게 이제 눈에 띄. 흡수할 수 있는. 맞아요. 눈에 띄게 좀 차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수치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D3를 그러면은 포함된 거를 먹였을 땐 어떻게 될까? 그쵸.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또 논문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텐데 과도하게 이제 저희가 하이퍼 바이테미노시스라고 해서 과비타민 혈증인데 과비타민 혈증 증상도 저비타민 혈증보다 더 무섭거든요, 사실은. 근데 과하게 들어갔을 때 중독 증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진단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블루텅 스킨크가 과하게 먹었을 때 네. 이런 증상을 나온다. 그래서 이래서 결국 죽었다. 이런 논문이거든요. 근데 블루통 스킨크는 유행성이에요. 그러니까 D 플러스를 먹이는 걸로. 근데 과하게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야행성한테 완전히 과한 거를 먹였을 때 반응이 궁금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먹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야행성은 디스리가 포함된 거를 그래서 D 마이너스를 항상 먹이는 게 좋다. 항상 그런데 선생님의 만약에 의견이다. 맞아요. 논문적으로 약간 보충을 해주지만 어쨌든 제 이제 선생님의- 진료 철학과 지론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흡수되는 양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UV 비램프를 쬐줘서 합성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대사 물질이 하나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D3만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다른 여러 가지 물질로 변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디스 포함 안 된 걸 먹이고 만약에 우리에게 너무 약하다, 우리에게 뭔가 MBD 느낌이 든다면 2시간 정도 UVB 램프를 쬐주라고 저는 진료 중에도 상담을 자주 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1, 2, 3번에 대한 치료법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저희가 1, 2, 3번을 막 나누기가 진짜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큰 게 최대 100g이 넘으면 혈액 검사가 돼요. 요즘은 혈액 검사 장비도 파충류가 혈액 검사가 돼요. 네, 시대에 따라서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장비 좋은 거 아. 있으시나요? 두 분 눈빛이. 네, 왜냐면 예전에는 혈액을 많이 뽑아야 됐어요. 왜냐면 검사를 하려면 혈액량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VS2라든지 VB형 같이 외국 제품들은 피가 한두 방울만 있어도 전혈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기준 잡는 게 100g이에요. 100g 이상부터는 혈액 검사를 좀 루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뽑았을 때 치사량까지 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되게 어려웠거든. 파충류 혈액 검사를 한다는 특히 대형종도 마찬가지고 되게 맞아요. 어려웠는데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조금만 있어도 좋은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g이 넘으면 저희가 칼슘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칼슘과 인의 수치를 보면은 확진이 내릴 수 있는데 사실 100g 이하가 보통 키우는 애기들 100g 이하가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보통 50g 안팎 50g 나오니까. 나오니까. 네. 그리고 뭐 레게도 많이 나가봤자 100g 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안 그러면 정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혈액 검사가 안 되니까 실제로 그리고 가끔씩 꼭 혈액 검사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도마뱀들이 체열 방법이 이제 보통 꼬리 체열을 많이 해요. 근데 꼬리를 끊을 수도 있는 높은 확률의 아이들은 꼬리 체열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돼요. 그래서 크레는 사실 혈액 검사를 하려면 보통 이제 중앙에 큰 혈관 지나가는데 네. 목숨을 걸고 뽑아야 돼요.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칼슘이랑 인의 비율을 보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뭐 이게 상담 중에 이게 시기적으로 부족했는지 또는 신장이 안 좋아졌는지 또는 뭐 스트레스성 이동 외 shipping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애기 왔을 네네. 때 보면 외국에서 되게 또렷하고 부치 잘 됐는데 우리 한국 왔는데 꼬리 막 휘어 있고 갑자기 맞아 미끄러지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히스토리 상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아서 보통은 제가 상담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노출할 수 있는데 걸로딩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도가 진짜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들도 번역해서 설명드릴 텐데 걸로딩에서 이제 칼슘과 인 비율을 높여서 흡수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부원장님께서 말씀 드리긴 할게요. 일단 MBD가 오는 경우에 보통 칼슘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칼슘 흡수제, 칼슘 보조제 같은 네네. 거를 좀 많이 뿌려서 애기들한테 흔히 더스팅이라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애기들한테 먹게 되는데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은
뿌리게 되면 애기들이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어 맞아. 그리고 실제로 먹이면서 많이 흘려서 흡수량 자체가 좀 적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먹이로 인해서 어떻게 좀 애기들한테 칼슘을 좀 풍부한 걸 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외국에서는 걸로딩이라고 하는 원리로 가장 많이 좀 보통 애기들의 칼슘 흡수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양분이 풍부한 이제 그 먹이들을 좀 먹이자라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논문 같은 것들 외국에서 좀 보면은 두비아노치라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바퀴벌레에 가까운 거라고 좀 물방울처럼 생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 두비안로치 아이들을 보통 공복으로 했을 때 어떤 칼슘 비율과, 그리고 이제 요거 걸로딩을 시킨 다음에 봤었을 때 칼슘이 얼마 정도를 높아지는가를 봤는데, 실제로 먹이고 한 12시간 정도가 넘었을 때 10배 이상의 좀 칼슘 함량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했을 때도 버스팅보다 그래서 걸로딩 자체가 좀 많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하 질문. 혹시 걸로딩에도 그러면 칼슘을 넣은 걸로딩을 뭔가 따로 조치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통 걸로딩을 할 때는 야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혹시 어떤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겉이 이제 장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로딩이 어쨌든 로디드 한다고 네. 그거를 먹여서 이제 먹이를 충분하게 채운다. 채운다라는 건데, 제가 흔히 걸로딩에 대해서는 마음을 어렵게 안 하는 보호자분들께 집에서 요리하다 남은 야채들 그냥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이게 과연 당근을 먹으면 비타민 A가 빵빵해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과한 이상에서는 흡수 자체가 안 그쵸. 되거든요. 이제 좀 개념 자체가 다른데, 야행성 애기들 뭐 주행성은 똑같긴 한데 칼슘이 몸에 소장해서 몸으로 들어올 때 두 가지 경우에 능동수송이 있고 그 이제 수동수송이 있거든요. 능동수송은 어쨌든 내가 빼는 거고, 네. 호르몬에 의해서 빼는 거고, 수동수송은 많은 양이 있으면 그냥 빨려들어 나오는 네.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걸로딩 할 때 그냥 아무것도 괜찮으니까 일단 뭐 집에서 요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안 주는 것보다 무조건 좋다.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끼치 너무 죄송한 선생님 모르셨을 거야. 저희 모르- 모르셔. 나 그래서 너무 깜짝 나 그래서 놀랐어. 아시는 줄 알고 어, 뭐요? 얘기하시는 제가 거였어. 대박. 귀뚜라미 사료 아세요? 제가 그 한국 버전을 만들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름이 걸로딩 레시피예요. 어. 그럼 나 약간 뭐야 알고 지금 홍보. 아니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부터 계속 홍보처럼 가긴 하는데 그래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다 네. 몰라가지고. 그래서 걸로딩의 중요성은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뉴트리셔널하게 어쨌든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고. 그러면 저 너무 궁금한 게 D3, D-를 떠나서 칼슘을 많이 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슈퍼푸드 줄 때는 슈퍼푸드는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슈퍼푸드라서 칼슘을 추가로 주지 않잖아요. 대부분 맞죠. 산란하는 아이나 그런 맞죠. 아이라면 안 주는데, 그 슈퍼푸드에 칼슘을 과다하게 타서 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아까 제가 장세포에서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능동수송과 수동수송이 네. 있어요. 능동수송은 호르몬, 칼시트리올이 내가 어쨌든 써놓은 맞아요. PTH가 나와서 내가 쓸 만큼을 어쨌든 빼는 거고, 필요만큼을 수동수송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다하게. 만약에 개코만 보더라도 능동수송되는 애기에 수동수송되는 종들이 있어요. 능동수송 대표적인 게 이제 레오파드 개코, 수동수송은 데이 개코. 같은 개콘도 달라요. 그러니까 수동수송 애기들은 칼슘을 과하게 먹으면 어쨌든 과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자체한테 과하게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MBD라고 해서 지금 사실 뭐 제가 뭐 크게 한 마리 키우시는 분보다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 많아서 아실 텐데, 10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만 MBD 증상 있는 애기들 꼭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애기한테만 해당하는 거지, 다른 애기들을 저희가 굳이 칼슘을 많이 들어가서 막 뭐를 문제 생기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하게 줄 필요는 없다. 근데 그 부족한 애기들은 말씀드린 걸로딩 잘해서 먹이는 건 첫 번째. 좋은 사료 비율, 칼슘과 인비율을 좋은 사료를 먹이거나, 또는 만약에 나는 귀뚜라미 먹인다 하면 걸로딩을 잘하거나 아까 걸로딩 제품들이 있으니까 먹여서 주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저는 진료 중에, 이거는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진료 중에 저는 D3 포함된 걸 먹이지 말라고 하고, 어쨌든 맞아요. UV램프를 2시간 정도 쬐어서 실제로 전구물질이 많이 나왔던, 대사물질이 많이 나왔던 논문에 이제 의거하여 2시간 정도를 쬐줬을 때 어차피 과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과하게 들어가봤자 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2시간 정도 쬐주면서 떼주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이런 가벼운 증상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걸로딩이라든지 네. 뭐
뭐 이런 뭐 2시간 UVB 램프를 째주라고 하는데 문제가 병원에 올 정도나 진짜 증상 터진 애기들은 못 붓고 경련하거나 막 후지마비 돼서 끌고 다니거나 진짜 막 동공 풀리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나 선크라이 생기고 근데 그 정도가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칼시트리올이라는 성분 자체를 넣어줘야 돼요. 주사나 맞아요. 칼시트리올은 호르몬제를 먹이기도 해요. 호르몬제를 먹이는 것도 있어요. 네, 처방량으로 나가서 이 전구 물질이 어쨌든 저희가 D3를 대사되면 칼시트리올 되는 건데 칼시트리올을 넣어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같은 환경에서 키우지만 한 마리만 왜 MBD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맞죠? 저도 이제 이것저것 외국 자료도 찾아보고 했을 때 전해질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얘만 생기는 경우에 전해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거는 저의 카더라니까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제가 수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자료를 읽어서 저는 요래서 얘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수의학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만약에 10마리가 똑같은 시기로 갔다면 뉴트리셔널하게 똑같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똑같은 시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마리만 그러면 시기적으로 문제되는 가능성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제 신장성, 아까 말씀드린 전해질의 불균형 올 때 네.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만성적인 신장 기능 부전이 생기면 당연히 칼슘보다 인이 높아지게 돼요. 이거는 사실 파충류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인이 맞아요. 높아져요. 신장이 안 좋아. 그래서 인흡착제를 먹이는 건데 인이 높아지게 되면 어쨌든 비율이 깨지니까 칼슘 자체도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신장에서.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애기들은 수액 처치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인 이동 간의 탈수 왜 요즘은 도마뱀 이렇게 운송업체가 또 따로 있다고 네, 저도 맞아요. 들긴 했는데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어쨌든 스트레스 이벤트 줄이고 어쨌든 탈수 안 오게 최대한 수분을 주는데 수분이 안 주게 되면 급성 신부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전해질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착했는데 붙지도 않는데 꼬리 쭈글쭈글하고 이런 애들은 수액을 주고 어쨌든 간에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 있잖아. 왜 물분 먹으면 구불구불해지는 것도 MBD가 크게 본다면 아주 이제 입문 맞아요. MBD 입문 맞아요. 볼 입문 수도 있죠. 탈수도 어느 정도의 탈수도 음. MBD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되게 때문에 궁금했거든. 맞아요. 그래서 아. 그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탈수 교정 해주면 꼬리가 펴져요. 맞아요. 네. 바로 펴져요. 이게 꼬리가 뼈가 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굳어버리면 그건 안 펴지거든. 왜 어려서부터 쭈글쭈글 계속 몇 개월 방치되면 어쩔 수 없는데 수분 섭취되면 탈수 교정되면서 금세 되고 눈도 왜 선크나이 생겼다 바로 데워지고 맞아요. 그래서 수분에 어느 정도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신장이 망가지니까 신장 망가지면 인수치가 높게 되고 그러면 칼슘과 인 비율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또 MBD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게 부치가 조금이라도 안 된다면 빠르게 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호르몬제를 계속 넣어봤자 어차피 기능 상실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아까 어려운 용어인데 하이퍼 파라사이로이디즘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오기 전에 관리를 해준다면 뉴트리셔널하게 또는 우리에게 좀 한 마리가 약하다 그러면 UV 비램프를 따로 좀 조치를 취하면서 합성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랬는데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병원 오셔서 한번 뼈의 농도 정도는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넣어주면서 필요한 것 조치를 해주는 맞아요. 칼시트리올이라든지 주사 나는 처방까지 이건 갈 수 전혀 있어요. 몰랐어. 그러면 우리 오늘 혹시 MBD 오프라는 제품 아니죠? 제가 썼을 때 MBD가 이제 구불거리고 뼈가 약간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때 사실 그거를 먹어서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맞죠. 그게 어떤 원리로 좀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제품들이 칼슘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칼슘 자체가 흡수가 되면 어쨌든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어떤 원인인지 알아야지 사실은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MBD가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 MBD 오프를 먹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는 뭐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근본을 못 고치는 맞아요. 거구나. 근본을 못 고치는 거예요. 신장 자체가 만약에 안 좋으면 저희가 단백질 함량을 좀 적은 사료로 바꿔서 조금 더 신장의 기능을 보조해주면서 맞아요. 인수치를 낮추려고 좀 노력해서 수액 처치 정도 들어가고 칼슘 비율을 조금 더 올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MBD 오프를 주면은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아까 뉴트리셔널 중에서 거기도 속해 MBD 오프도 칼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탈피부전도 많이 생겨요. 맞아요. 못 벗어서. 맞아요. 왜냐면 이 탈피도 칼슘 덩어리이기 때문에 칼슘이 낮으면 그러네, 여기로도 껍데기도 많이 못 가요. 칼슘을. 왜냐면 내가 죽겠는데 여기로 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MBD 있는 애들이 탈피 문제가 부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칼슘도 여기서 빠져나가는 탈피부전도 생기니까 또 불편하고 그래서 칼슘제를 꼭 복용을 해주면서 시기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원인을 우선은 MBD도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우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맞아요.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이 옛날에는 없어서 그냥 MBDF만 먹였지만 치료 방법이 이제는 너무 다양하게 있기 다양하게 때문에 맞아요. 치료 방법에 맞는, 그러니까 증상에 맞는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서 치료한다면 충분히 MBD는 아까 플로피테일과 다르게 좋아질 수 있는 질병인 거죠? 맞아요. 원인 파악도 오. 됐고 호르몬 질환이기 때문에 약도 있고, 그리고 진짜 요즘 신기하다. 나 몰랐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요즘 예전처럼 서류 하나만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즘 그쵸. 얼마나 많아요. 뭐 제품들도 뭐 너무 슈퍼푸드도 뭐 한 10개가 넘게 있으니까 MBDOP 있다 그러면 칼슘과 인 비율을 조금 더 조절하거나 함량이 좋은 걸 조금 더 먹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원장님, 우리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미 브리더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입문자분들은 인과 칼슘 비율이 어떻게 사료에 들어가 있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과 칼슘의 비율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보통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칼슘과 인. 그래서 칼슘이 1.5 대 칼슘이 1.5, 인이 1. 그래서 1.5 대 1에서 2대 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집에 있는 사료들 뒷표지 한번 봐보시면은 칼슘과 인 비율이 보통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개발사에서 그렇게 개발을 해요, 애초에. 이 밸런스를 맞춰놓고 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진행은 됩니다. 원장님,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파충류의 꽃은 번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파충류의 꽃은 번식이라고 하는데 MBD와 FTS가 유전이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이제 FTS는 과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증후군 신드롬이기 때문에 입증이 안 돼서 유전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알려진 거로는 신드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유전자에 의해서 터지거나 뭐 이런 거에서 터진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과학적 근거는 없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MBD 같은 경우는 유전적이라고 보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기로 제가 지네릭적인 유전적인 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실제로 뭐 신부전이 막 유전적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닌데 그쵸. 그래도 사실 어느 정도 발생학적으로 아니면 유전적으로 봤을 때 약한 장기들은 또 따라가는 것도 맞긴 하거든요. 강아지 쪽에서는 사실 부모 견에 맞죠.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브리딩을 안 하는 걸 맞아요. 추천하고 있기 그렇기 때문에 MBD가 유전이 된다, 이거는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MBD는 실제로 있는 개체들은 브리딩으로 쓰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칼슘이 없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칼슘이 나가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 뭐 격주로 있는 탈피. 그거는 칼슘 덩어리가 빠져나가고 애기들이 먹으면서 칼슘을 다시 보충하는 건데. 너무 그래서 칼슘 그 껍데기 맞아요. 어떻게 된다. 음, 그 뭐야 허물 탈피. 그 뭐라 그러지? 맞아요. 그 탈피 껍질을 그래서 그래서 먹는 거예요. 칼슘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 번째가 저는 뭐냐면, 몰랐어. 두 번째는 알이에요. 알은 딱딱하잖아요. 칼슘 덩어리 중에 덩어리예요. 그런 애기들은 나중에 칼슘 자체도 나갈 때 결국 문제가 생겨서 뭐 디스토시아라고 해서 못 나는 이제 난산도 많이 오고, 흔히 이제 무서워하는 건 에그 바인딩이 있잖아요. 흔히 에그 바인딩도 많이 올 수도 있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체는 애초에 칼슘을 많이 쓰일 수 있는 대로 쓰면은 폐사확률이 너무 올라가요. 그런 아이들 MBD가 있거나 부치가 약하다 그런 애기들은 조금 따로 빼서 메이팅에 쓰이지 않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수컷의 경우 수컷의 경우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유전이 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MBD 개체들은 메이팅에 쓰이는 적합한 개체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그 MBD라는 거를 가정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거 MBD다 알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에 나왔던 부치가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그리고 주르륵 미끄러지고 잘 못 붙을 맞아요. 때 보통은 저는 그래서 진료실에 왔을 때 살짝 올려놓고 살짝 좀 뒤져보기도 하거든요. 이게 툭 떨어지는지. 근데 탈피하기 직전도 잘 못 붙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감안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며칠을 저는 보호자님들께 이 얘기는 해드려요. 도마뱀 한 2, 3일 정도 못 붙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주셔라. 그러면 저희가 뭐 가이드를 들거나 아니면 병원을 뭐 추천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며칠 정도 벽에 못 붙거나 이러면 이거는 MBD를 의심해봐야 한다라는 기간이 혹시 있으실까요? 한 그래도 일주일 정도를 좀 지났을 길게 때 보시네요. 네. 왜냐면 태피 끝나고도 어쨌든 바로는 잘 못 붙으시고 왜냐면 맞아요. 칼슘 소모가 돼서 됐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보고 계시고, 그러면 그래도 이거 보다가 이것은 빨리 병원에 와야 될 것 같을 때 할 때는 보통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증상이 어떤 게 보였을 네. 때. 그래도 탈피하고 뭐 우리가 물도 좀 더 먹여볼 수 있고 네네. 근데 이때는 무조건 병원에 와주시는 게 좋아요 하는 순간이 아마
이제 진료적으로 임상적으로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네.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먹는 거나 이런 부분들 괜찮았을 때를 제외하고 이제 이후에 갑자기 이게 식욕이 갑자기 쭉 떨어지거나 아니면 휘어짐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혹은 손 댔을 때 애들이 막 엄청 통증 때문에 파닥파닥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골절 같은 거 있거나 아니면 저칼슘 때문에 애기들이 경련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애기들이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애기들이 저칼슘 때문에 경련이 심했던 애기인데 턱이 벌어지다가 이렇게 90도, 180도를 넘어가는 아이들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 네, 그쵸. 그런 아이들이 한 번 좀 많이 왔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또 너무 늦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우리가 병원에 오는 이유는 얘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얘를 건강하게 키우게 하기 위함인데 사실 그럴 때는 저도 경험상 너무 늦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이때는 와주셔야 병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시기라던가 증상이라던가 꼬리랑 뼈 휘어짐이 좀 눈에 띄게 보이고 보일 때 네, 그러고 좀 식욕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좀 걱정되시면 바로 좀 데리고 어.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차도가 그러니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왜냐면 너무 늦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병원에서도. 이미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MODS라고 하는데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면 저것도만 가자. 가만 가지면 약방성 떨어져요. 그러면 주사 맞히고 집에 가는 길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들 많으니까 그 전에 미리 조금 빠르게 와주시면.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오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파충류를 보실 수 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너무 좋은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병원에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BD가 왔다 하면 우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방향성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오늘 촬영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했던 것 같아요. 원이 치료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음. 개선도 이제는 의학이 발전되면서 개선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전엔 병원 가면 죽는다 똑같다 막 이렇게 얘기도 저 많고 죽는다, 빨리 맞아요. 죽는다. 그리고 뭐 수의 선생님들 잘 모른다 갔는데 뭐 다른 나보다 얘기하고 모르더라. 모르고 약간 이런 식의 그게 많은데 요즘은 특성을 진료 보시는 수의 선생님도 많고 꼭 병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약 처방도 꼭 받으시거나 페스트리올 자체를 무조건 넣어주는 게 또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약 상담해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맞아. 물론 MBD가 나쁘다가 아니라 요즘엔 다양한 그러니까 옛날만큼의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선택지에서 좋은 방향성을 좀 찾으시면은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혈액검사 기기다가 말씀 100g 넣는 애들 또 다 되고 엑스레이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요즘은 CT도 찍고 CT를 맞아요. 그리고 요즘 파충류도 큰 아이들은 수혈도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고양 반려 맞아요. 강아지 맞아요.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골절 수술 핀도 받고 핀도 받고 골절 수술도 하고 큰 애들 같은 경우에 작은 애기들도 해요. 뭐 비어디만 돼도 골절 수술 많이 하고 진짜 좋아. 비어디만 돼도 사실 뭐 종양 수술도 많이 하고 복부 쪽에 뭐 암덩어리 있으면 빼고 엑스터도 하니까 맞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취법 자체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약간 되게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아, 있으니까 맞아요. 커지기 때문에 왜 그런 감동적이야? 어. 저 맨날 웃다 하는데 전 병원 피본 적이 있었어요. 아까 되게 상처를 그러니까 저보다 저 친구 사실 입문한 지 오래됐던 친구라서 왜냐면 장비가 안 좋으면 나도 진단자 한계가 그렇고 있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건 아무리 수의사가 너무 잘 보는 수의사여도 음. 어쨌든 저희가 사이에서 사실은 홍보를 거의 안 하자는 주의여서 사실 저희끼리 알고 그냥 치료하면서 되게 희열감 느끼고 어떻게 와 이거 됐어 이러면서 야 책대로 됐어 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보호자 만족드리고 그냥 사실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광고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파충류 쪽에서 모르셔서 나 좀 아쉬워. 앵무새 쪽에서는 솔직히 좀 사실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을 많이 타서 어떻게 좀 됐는데 파충류는 저희도 거의 파충류 그림이 없어서 그래. 이 한 회로 끝낼 수 없어. 쓰레기를 박았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너무 힘들어. 우리 서로 너무 멀리 있어. 가까이 있으면 좀 자주 촬영할 텐데 한 달에 한 번 너무 힘들고 2달에 한 번 너무 길어. 우리 부모님이 너무 기다리실 것 같아서 6주에 한 번씩 이런 의료 상식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 시간을 내가 갖자고 원장님한테 쐐기를 박았어. 어디 못도 박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 상식들을 6주에 한 번씩 보호자님들의 이제 물어봐 주시는 것도 또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 있으면은 또 참고해서 준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제 보호자님들께 이거는 보호자님들께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분명히 있으실 맞아요. 거고 그런 그런 것도.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제 원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앞으로 영상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좀 자주 출연해 주세요. 소금기 닮으셔서 나 훈훈하네 아주. 자, 오늘 그래도 원장님께서 우리 영상에 협조를 해주셨으니 내가 또 나움 얘기를 안 하셨지. 나움 동물병원 어디에 위치하고 조금 원장님 병원 자랑을 해주시면 수줍지만 할 거는 하셔야 돼요. 저희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예약제 100% 예약제여가지고 오셨을 때 예약 없이 오시면 좀 대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연락 주시고, 사실 병원 중에서 걱정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비용적인 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비용 지불한 진료비를 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부분은 상의하면서 항상 진행을 하거든요. 또는 너무 걱정되면 미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이런 증상이어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저희가 얼마 정도 나올지. 네, 이 정도의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로 대략적인 금액을 다 말씀드리니까 너무 처음부터 비용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 보호자님과 협의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수의사 선생님들 다 도마뱀도 키우고 저도 키우고 다 진료 보시니까 너무 걱정 없이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 미치겠다. 왜 진짜 안 나오셨어? 진짜 그 다른 병원에 수의사로 계셨어. 출연은 너무 고통받아. 원장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이렇게 컨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장님이 보호자님을 그리고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믿고 같이 하게 됐고 앞으로 원장님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주제로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 맞다. 제가 원장님은 그냥 또 이것만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빼먹으려고 이걸 준비했어요. 저희 플랜티멀에서 지금 플랜티멀 카이 그리고 플랜티멀 크리에이션 창조에서 분양을 받으시는 모든 아이들의 경우 이 카드를 드릴 건데 이 카드에 이제 원장님께서 혜택 주신 게 모든 진료비 10% 디스카운트 해주실 거고 첫 진료 시 변검사 무료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 치세요. 네, 그래서 이런 혜택들도 저희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잘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이! 오늘 저희 빠이 해주셨어요. 빠이 해줘요. 그럼 하나 둘 셋 한 번만 다시. 하나, 둘, 셋, 빠잉. 원장님 너무 좋게 해주셨어요. 하나, 둘, 셋, 빠잉.